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한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두 명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위원,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임 교수님, 일단은 이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탔던 특별 열차가 지금 계속 화면에 잡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일단 상황 설명 먼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일본 그 NTV라는 그 방송사가 그저께에 이제 그저께부터 그 단동에서 이제 계속 그 관찰을 했는데 특별 열차가 이제 통과를 했다. 그걸 알고 계속 추적을 하면서 이제 어제 북경 그 기차역에 도착한 걸 이제 포착을 해서 그 화면을 생중계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 열차는 그 김일성 직계 가족만 이용하는 특별 열차다. 이른바 이제 1호 열차라고 하죠. 그 1호 열차가 도착을 했고 삼엄한 경비, 뭐 이런 그 속에서 주요 인민대회당이라든지 주요 장소를 방문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대표단이 머무는 기간 동안에 특별 어떤 경계 태세가 내려졌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팩트로서 확인되는 거고. 근데 아직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도 누가 그 안에 이제 그 열차를 이용했는지 또 내려서 이동하는 모습이라도 포착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포착이 안 된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비로 보나 대우로 보나 그리고 열차도 이 김씨 일가만 탈 수 있다 보니까 최고위급이 방중을 했다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일지가 관심이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팩트는 단동을 거쳐서 베이징에 특별 열차가 갔다. 근데 거기에 누군지는 확인이 안 됐고 특히 중국 당국에서 공식으로 확인한 바 없다, 확인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평창 이후에 1년의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긴 이른바 중국 당국에서 중국이 느끼는 중국 패싱 현상, 베이징 패싱 현상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는 김여정이나 뭐 김영남을 포함해서 이런 상황에 직접 참여했거나 또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메신저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베이징에 가서 우리의 의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일련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에서 쭉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가서 뭐 상의하고 이른바 소위 지침을 받는 그런 건 아닌 거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새로운 거고 또 미국에서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마이크 폼페오 전 CIA 국장이 지금 새로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그 북한의 이런 결정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과 또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제재 국면에서의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새로 앞으로 한반도나 이런 역학관계나 요동치는 상황에서 우리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이른바 전략적 의도, 내지는 전략적 셈포가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논의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인물이 같다. 그것을 이제 김정은이 직접 갔느냐? 저는 뭐 상대적으로 김여정이 뭐 강하다고 봅니다. 김여정이나 김영남, 상징적인 김영남 같이 가는 그런 행보. 우리 왔을 때도 우리는 특별기를 타고 왔지만은 그런 행보의 그 친서라든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좀 보완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 않았다면 고위급 사절단의 형태로 여러 명이 아마 갔을 것 같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 중국과의 관계 보완 필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북중 관계도 지금 비정상적 관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11년 이후부터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북중 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왔는데요. 예. 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그 사전에 어떤 뭐 설명도 하고 조율할 그런 과제도 있겠지만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죠. 중국 인민 대표자 대회를 통해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재선출되고 더군다나 이 시진핑 국가주석은 종신 대통령, 종신 지도자가 돼버렸습니다. 황제로 그렇죠. 그게 됐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종신 예. 지도자고 자기들이 생존에 있는 한 영원히 계속 쉽게 말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밖에 예.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관계 설정의 필요성 계속 이렇게 관계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계속 지낼 수가 없는 예.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점의 문제지 반드시 이제 북중 간의 정상회담을 해서 관계를 복원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갔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는 이유가 예.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계속 파괴식 행보를 계속 저희들한테 이제 보여줘 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저렇게 비밀리에 몰래 방문해서 몰래 정상회담하고 돌아오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여줬지만 뭔가 파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위상을 마음껏 과시하고 싶어 할 겁니다. 더군다나 중국을 방문했다면 처음 해외에 나가서 더군다나 이제 G2 국가의 이제 최대 강대국이고 또 최대 혈맹 국가인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인데 저렇게 밤에 몰래 도착해서 몰래 회담하고 돌아오는 거 그건 알 겁니다. 굉장히 아마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폼나게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어떤 합의를 어떤 전 세계에 또 과시하면서 평화 이미지를 또 제고하는 그런 식의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맥락을 그런 어떤 상황들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저거는 특사 방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그 특사가 누구냐? 역시 이제 김여정 이제 부부장이나 김영남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 두 사람이 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김여정 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성사시킨 주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사를 가지고 이제 친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전달했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많은 논의들 정상회담 관련된 가장 많은 논의를 한 사람이 또 김여정 특사였고 그걸 있는 그대로 보다 생생하게 또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의 고위층을 만나서 설명을 해야 더 이렇게 상호간의 어떤 신뢰를 돈독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고위급 사절단이 친서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탔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게 지금 잘못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세계 언론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 획기적인 그 역사적 사실에 혹시 낙종할까 봐 먼저 치고 나가는 그 50% 확률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그 행태와 성격 또 어려서부터 자라난 그리고 자기가 몰래 숨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드러나서 그 주역으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우리는 한반도 시각에서 자꾸 북한의 행보를 보는데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국제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과 맞대응을 하고 또 경제적 압박을 받지만은 중국한테도 설명하는 그런 작업, 그것이 통하든 안 통하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입장을 중국의 염려와 국내 바람을 어떤 메시지를 받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나 세계 언론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추정된 거고 분명한 팩트는 이것은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지금 극비리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은 아주 공개적으로 좀 하고 싶은 측면이 있었는데 중국이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 제재 동참 국면에서 마치 그 내통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한 중국 당국의 고도의 전략이고, 그리고 지금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거는 외교적인 행보가 보이지만 밑에는 정보기관들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엄청난 치열한 정보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부 정복 당국에서도 그런 걸 요청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게 지금 카메라에 그렇게 많은 기자들한테 포착이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정보 당국의 아주 베일에 알려진 그 특수 작전에 가까운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그 부분이 보여집니다. 저도 사실 좀 궁금한 게 임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뭐 왜 가는지 누가 가는지 이것만큼 관심이 있는 게 도대체 중국이 이걸 이렇게까지 극비리해. 그러니까 뭐 북한이 요청을 했든 중국이 의도를 했든 거의 모든 언론이 지금 아예 취재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뭐 확인되지 않다, 모른다,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과거에도 이제 그 다른 제3세계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예. 방문했을 때 하고 이제 과거에 그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그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대우를 보면 예. 확연히 다릅니다. 아주 뭐 환대, 특별 대우를 한다는 느낌을 분명히 줘왔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이제 북중 간의 이제 특수 관계라고 이제 저는 볼 수밖에 없죠. 예. 말 그대로 이제 한국 전쟁 때 피를 흘려요. 함께 정말 많은 어떤 군인들의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 지켜냈다. 더군다나 미국을 견제해서 미국의 어떤 그 한반도 침공에 공동으로 맞서서 이 한반도의 반쪽을 지켜내고 예. 또 이 중국의 이익을 수호했다. 예. 그런 혈맹 관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국 역사상 이런 혈맹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또 않습니다. 예. 물론 근데 이제 현대사에 들어오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북중 관계가 이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90년 초반은 이제 중국이 그 개혁 개방을 선언을 하고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정상인 국가로서 이제 중국이 나오면서 이 북한하고 또 긴장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특히 예. 이제 1992년에 우리 한국하고 수교를 먼저 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장기간 경색 국면이 전개되긴 했지만 이른바 이제 당대다 중국하고 이제 북한 간에 전통적으로 당과 당, 아직도 두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당과 당이 아주 그도 긴밀하게 교류 협력을 하면서 우위를 다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 문제가 결국은 이 우위를 결정적으로 훼손을 시켜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이익 또는 동북아 이익과 관련해서 북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있고 어떻든 이 북한하고 잘 지내야 이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중국이 꿈꾸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질서, 이제 정치 질서라든지 경제 질서와 관련해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이제 불쾌했던 것은 핵과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김정은 위원장은 이거는 우리의 자위권 행사다. 이건 우리의 생존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중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계속 도발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다시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비핵화하겠다. 그동안 비핵화 때문에 중국도 북한하고 관계 정상화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비록 중국을 향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을 향해서 또 미국을 향해서 이제 비핵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출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또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을 확보를 한 거죠. 또 왜 이렇게 비밀리에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비밀리에 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오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북중 관계라는 것이 북중만의 어떤 단독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라든지 특히 이제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비밀 그 회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그 친서의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아마 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든 중국이든 관계 개선을 다시 한다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네. 과연 이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북한이 생각하는 북한이 중국에 요구할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민감할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북중 간의 정상회담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재 완화 문제 이런 게 꼭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비핵화 이런 노력을 할 때 이제 중국이 과연 이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느냐, 지금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그동안 우리는 충분히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미국을 상대해서 중국이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더군다나 미국에서 이제 초강경 매파들이 네. 아마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북한에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중국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연합 전선을 펼 필요성 뭐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랬을 때 그런 내용들 쉽게 말해서 이게 공개적으로 논의할 내용이라기보다는 북중 간에 좀 은밀하게 좀 비공개적으로 논의할 내용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 저런 방식을 지금 선호한 게 아닐까. 그래도 과거의 북중 관계의 어떤 특사 교환 전례를 보면 또 저렇게 비공개 그 접촉이라든지 회담의 전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려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뭔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플랜 B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북한 입장에서 뭐 꽃놀이패가 아니고 그만큼 절박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 압박이나 이런 평양만 괜찮지 네. 다른 모든 지역은 이제 국가로서의 그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른바 그 한반도의 친미 반중 정권이 들어서는 이런 상황이 되고 예. 그 트럼프의 그 여러 가지 그 예측 불가능한 협상 책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중국과 북한의 그 공동 이익, 이른바 이익 윈윈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서로 공감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차원이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금 안보 상황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됐고 네. 이 모든 사람들의 행보에는 물론 다른 국가적 국익도 있지만은 이 쩐의 전쟁, 돈이 중요하죠. 돈의 전쟁에서의 그 치열한 국가 간의 뭐 어떤 차라리 핵이나 미사일은 도발이라도 명확하지만은 네. 이 돈으로 조여오는 이런 전쟁의 국면에서는 적도 동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 정권은 절박하게 돈이 필요한 거고 네. 여기서는 지금 중국이 육자회담 체어맨국, 의장국으로서 전부 다 베이징에 몰려서 회의할 때가 가장 좋았던 중국의 현데 지금 보니까 남북 북미까지는 얘기하는데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나오고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이 완전히 빠지는 이런 상황이 봤을 때 거기는 원래 우리가 관할 구역인데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논리 속에는 네. 현 상태의 이른바 디바이드 앤 룰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군사적 긴장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관리하기가 편했는데 이게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국제적인 그 통상 갈등이라든가 치열한 국익 갈등 그러니까 그 이른바 패권국으로서의 네. 그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대로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중국의 그 전승절 기념일 날 그 천안함 막내에 올라갔을 때 미국의 심정이나 지금 반대로 그 베이징에서 바라보는 김정은의 그 돌출적 행보를 봤을 때 이거 그대로 놔두면은 여러 가지 전략적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조치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북중 간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통상이나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유엔 제재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면서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새로운 판이 형성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의 이른바 시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북아나 한반도에 있어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남북한의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워싱턴과 베이징이 벌이고 있는 아주 가열찬 줄땡기기 뭐 이렇게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여기서 어떠한 그 행보로서 이 상황을 한반도 평화와 또 특히 비핵화라는 측면에서 이걸 풀어나가는가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 미국, 뭐 일본까지 뭐 러시아도 그럴 거고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게 북한이 중국에 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이게 향후 북미 정상회담, 뭐 남북미 정상회담 거기에 따른 어떤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는 거냐 아니 그런 게 있다면 어떤 의제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할 것이냐 분명히 우리도 예측을 이제 조금씩 해나갈 거란 말이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마 시청자분들은 계속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지금 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가 비핵화 문제, 그리고 이제 평화 체제 그 지속 가능한 어떤 평화 체제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남북 관계 발전 이 세 가지 의제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의제가 다 중요합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 체제로의 어떤 전환 문제 이게 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우리도 당사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말씀하셨지만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빠진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용인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 봤을 때 핵심 의제는 역시 저는 이제 비핵화 문제.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가 이제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이제 관심사는 이 비핵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는 중국이 원하는 거고 또 체제 안전 보장은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북미 간의 이견차가 굉장히 큰데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개입시켜서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자기들이 유리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시나리오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측면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반도에 그러면 평화 정착 또는 평화 체제와 관련해서 뭔가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이 요구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평화 체제라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전협정을 이제는 정전협정 상황인데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전쟁은 끝났다는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다 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중국은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예요. 근데 중국이 빠질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이게 북한과 미국 간의 논의만 의해서 이 중요한 이 한반도의 중요한 어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중국은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이런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다 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의제가 저는 가장 핵심 의제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의제는요 역시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지난해 그 북중 간의 교역 규모가 50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많이 줄어든 겁니다. 한 10% 이상 감소를 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16억 달러의 적자를 봤어요. 50억 중에서 16억 달러를 30% 정도의 적자를 본 겁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적자 규모가 6억에서 8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한다면 지난해 대북 제재 때문에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본 손실이 최소한 8억에서 최대 10억 달러를 봤다는 거예요. 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제재 때문에 8억에서 10억을 손해 본 거는 큰 액수고 또 올해는 더 이제 큰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1조 넘게. 예.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 중국의 제재부터 좀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제재가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도 예. 지금 이 미국의 강경 매파들의 주장을 보면 이 당장 이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지 않습니까? 예. 대화가 진행이 돼도 최대 압박, 최대의 제재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9월 9일 그 정부 수립 지금 네. 70주년을 대경사로 지금 빛내야 된다, 맞이해야 된다 이러면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재가 지금 아직도 그 북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불구하고 제재가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또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거든요. 근데 그 키를 지금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의지를 보여주고 또 충분한 어느 정도 행동으로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그게 중국인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북중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의제와 관련해서 이 제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북한 고위급 방중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도되는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위원 그리고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